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 특강으로서 주차 요금의 합계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주차 요금의 합계라는 알고리즘은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고요. 최근 기출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강의를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주차요금 합계라는 알고리즘이 제가 보기에 좀 괜찮다 느껴지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강의실에도 이 강의를 똑같이 제가 넣어 드릴 거기 때문에 기사나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주차요금의 합계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의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지문이 제시가 됐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항상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지시사항이 이렇게 처리 조건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주차요금의 합계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주차요금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빈 곳에 알맞은 내용을 답항보기에서 찾아서 넣으라는 의미예요. 이따 플로차트 순서도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처리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주차 가능 시간은 최대 하루 24시간으로 하고요. 주차요금은 10분 미만은 공짜래요. 그죠? 보통 우리 공용 주차장이면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요? 물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10분 미만은 공짜고 그리고 30분까지는 500원만 내면 되고요.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당 500원씩 계산을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주차를 35분간 주차를 했다. 그러면은 주차요금을 얼마를 내야 되죠? 1,000원을 내야 되죠. 기본 30분에 500원이고 10분을 초과하면 31분부터 40분까지는 5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내야 되고 내가 만약에 45분을 주차했다 그러면 1,500원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실제로 이렇게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내가 주차를 한 9분까지 주차를 하면 공짜구나. 무료구나. 근데 내가 10분을 주차했어. 그쵸? 10분을 주차해서 내가 29분까지 주차를 했어. 그러면 500원만 내면 되는구나. 내가 주차한 시간이 이 정도 되면. 그러면 내가 30분, 여기 30분까지 5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29가 아니라 30분까지 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31분부터 40분이겠죠? 40분까지 주차하면 여기다 500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1,000원을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받자마자 머릿속에서 이렇구나 하고 플로차트 바로 보지 말고 반드시 저렇게 끄적끄적 해보라는 얘기예요. 뭐 내가 끄적끄적 하는 게 뭐 논리 정연하게 끄적끄적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끄적끄적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처리 조건은 하루 주차 요금은 최대 3만 원으로 계산해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주차 시간을 10시간, 20시간 길게 주차했단 말이죠. 그럼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런데 최대 3만 원으로 계산해서 아무리 오랫동안 주차를 해도 그 주차 요금이 이 2번처럼 이렇게 10분 단위로 500원씩 추가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총 금액이 3만 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서비스로 3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만 원으로 계산하고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만 원만 징수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사용된 변수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에서는 이런 변수 설명이 최근 문제에서는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변수의 원리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기능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변수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요. n은 총 주차 대수를 의미하는 거고 temp라는 변수 그리고 p라는 변수는 그냥 임시로 쓰는 변수다라는 의미고 fair라는 변수는 주차 요금이 저장되는 변수로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sum이라는 것은 전체 차량들의 주차 요금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다. 결국 주차 요금의 합계를 구하는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차장의 사장님이 되는 거야. 주차장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차장에 오늘
차가 한 5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 50대 주차된 이 차량들의 모든 요금을 다 합계를 구해서 내가 오늘 수입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죠? 자, 재밌다고 느끼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알고리즘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이 상당히 길게 표현이 됐는데 일단 답항 보지 마시고요. 답 보지 마시고 답은 포스트잇으로 항상 가려두세요. 먼저 자꾸 답에 눈이 가면 문제가 답을 보고 플로차트를 보면 플로차트가 이해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그쵸? 근데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는 기사 산업기사 준비하는데 기능사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능사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절차적인 형식의 구애를 받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조금 지식을 요하는 그러니까 뭐 보수과학이라든지 뭐 이해보수과학이라든지 뭐 그레이코드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레이코드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필기 공부할 때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응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 준비하시는 분이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능사 문제를 보고 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재미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요. 역시나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답은 가려놓고 보세요. 자,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앞에 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갈로 100. 자, C라는 변수, C라는 배열에 100개의 공간을 마련해 두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주차장에는 100대의 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차장이구나. 그죠? 자, 100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세팅해 놓고요.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와 p라는 변수는 각각 초기치를 0과 1로 잡아뒀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C갈로 P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가 담아두란 얘기죠. 자, C갈로 P라는 것은 P의 초기치가 1이니까 C갈로 1번 방에 있는 것을 템프에 담아두라. 자,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 1번 주차 공간에 어떤 차가 25분간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2번 공간에는 36분, 그리고 3번 공간에는 46분간 이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 그 임의의 숫자를 제가 이렇게 넣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를 따진다 그러면 이 C갈로 1번 방 안에, 그러니까 그 주차 공간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이 차가 25분간 주차했기 때문에 저 차에게는 우리가 요금을 얼마를 받으면 되죠? 얼마를 받으면 돼요? 10분 미만은 무료라 그랬고 얘는 10분이 넘었으니까 근데 30분이 되지 않았죠. 그럼 얘는 얼마? 500원 받으면 되죠. 얘는 500원 받으면 돼요. 자, 우리가 계산하면 얘는 500원 받으면 되고 자, 얘는 얼마 받아야 되죠? 36분간 주차했으니까 기본 30분에 500원이니까 10분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30분에서 10분 사이에 500원이 더 추가가 됐죠. 그럼 얘는 1000원을 받으면 되고 자, 얘는 얼마? 얘는 그러면 1,500원을 받으면 되겠죠? 얘는 얼마? 얘는 2,000원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사업 5번 방에 있는 얘는 얼마 받으면 돼요? 얘는 공짜예요. 그냥 하세요. 서비스입니다. 뭐 10분도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얘네들 다 더하는 거야. 주차장 사장님이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만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 전체의 합을 구하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합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C갈로 1번 방에 있는 25라는 값을 템프에다가 임시적으로 넣어 두겠다는 얘기죠. 템프 값은 얼마? 25가 지금 담겨 있는 상태예요. 자, 첫 번째 순환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C갈로 1번 방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가 임시적으로 넣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fair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 둡니다. 일단은 얘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죠? 템프에다가 25를 넣어놨지만 일단은 요금을 없으니까 전체를 일단 공짜라고 생각하고 fair에다가 0을 넣어둠으로써 요금을 공짜로 일단 먼저 결정을 해놓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줍니다. 그러면 템프 안에 적혀있는 숫자가 10보다 이상이냐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슨 요금을 매기기 위해서 이쪽을 진행하자는 얘기죠. 근데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돈 안 받기 위한 가정으로 하게끔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C갈로 1번 방에 25분간 주차했는 차가 있어요. 그 값을 템프의 임시방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페어는 공짜를 주겠다라고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템프에 적혀있는 그 숫자가 10보다 이상이냐? 얘는 25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보다 이상이니까 요금을 매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템프의 값이 C갈로 5번 방이 오게 되면 5번 방은 9잖아요. 그쵸? 그럼 5번 방이 만약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반복돼서 P 값이 5로 증가한 상태에서 5번 방에 있는 값 9가 들어오게 되면 템프가 10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니까 이 9분짜리 얘는 요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주차된 숫자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공짜를 할 거냐 공짜를 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 분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됩니까? 자, 이 부분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10 미만이면 공짜로 가겠다. 이 부분은 공짜를 매기겠다. 무료로 매기겠다. 자, 이 부분은 요금을 매기로 가겠다. 얼마의 요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매기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그럼 1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10 이상이라는 얘기는 10분 이상은 무조건 500원을 매겨야 됩니다. 그죠? 10분이 이상이 되면 딱 10분이다. 500원 줘야 돼요. 11분이다. 500원 줘야 돼요. 그쵸? 무조건 500원 줘야 돼. 페어의 값을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500원을 매겨라. 페어에다가 무조건 500원을 넣어라. 그죠? 자, 500을 무조건 넣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50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비교 판단합니다. 그러면 500원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템프 값이 그러면 30보다 이상이면 그러면 두 번째 요금을 또 매기로 내려가라는 얘기죠. 요금 추가. 그죠? 근데 만약에 30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지금 페어의 값이 500원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500원만 받고 끝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은 다 끝내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템프 시간이 10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금을 매기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가라. 끝내로 가라.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페어에다가 500원을 매겼죠. 근데 그 템프가 시간이 30보다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면 추가 요금을 또 받으러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현재 페어를 500원으로 매겼으니까 500원만 받고 끝내러 가라는 얘기죠. 자, 재밌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30보다 큰 애들은 이제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죠. 추가 요금을 얼마 받습니까? 그쵸? 10분당 500원씩 추가 요금을 받겠죠. 그럼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본 30분보다 얼마나 추가됐는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C갈로 2번 방 안에 있는 아이는 1번방부터 할까요? C갈로 1번 방에 있는 아이는 25분이니까 그냥 500원만 받으면 돼요. 근데 2번 방에 있는 것은 36분이죠. 그러면 36분이니까 얘는 기본 30분을 빼고 추가된 분이 6분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3번 방 아이는 6분까지 주차를 했기 때문에 기본 30분을 빼고 추가된 분이 16분간 더 추가를 시켰다는 얘기죠. 16분간 더 주차를 했다는 얘기죠. 자, 4번 방까지 해볼게요. 4번 방 아이는 56분간 주차했으니까 그쵸? 기본 30분을 빼면 26분간 더 추가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뺀 값을 구해봐야 돼. 그죠? 자기가 주차한 시간에서 기본 30분을 빼봐야 얼마가 추가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을 30분 이상 주차한 사람들은 얼마나 30분보다 더 추가가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원래 시간은 새롭게 탄생되는 이 템프라는 시간은 기본 원래 시간에서 뭐를 30분을 한 빼보자는 얘기죠. 기본 원래 시간에서 30분을 뺀 값을 다시 템프에다가 담아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2번 아이는 6분이 담겨질 거고 3번 아이는 16분이 담겨질 거고 4번 아이는 26분이 담겨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려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30분을 빼봤을 경우에 그 시간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추가 요금을 더 매기자. 요금 추가 2.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초과된 시간이 1분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요금 500원만 그대로 내면 되죠? 얘가 36분이잖아. 그쵸? 36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플러스 500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 아이는 16분을 추가했으니까 그러면 10분을 빼고 또 얼마가 추가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이
반복이 돼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템프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만약에 템프의 값이 약간이라도 추가된 경우가 있다면 1분이라도 추가된 경우가 있다면 이 페어의 값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페어를 얼마? 페어에다가 500원을 더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본 30분을 뺀 상태에서 나오는 이 숫자가 무조건 1보다 크면 무조건 500원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1보다 크면은 무조건 원래 페어에다가 500원을 더 추가를 해서 페어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금액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번에는 뭡니까? 4번에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데 500원이 추가됐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니까 500원이 추가됐지만 얘가 또 10분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500원만 추가되는 거지만 얘는 500원 추가에다가 한 번 더 500원이 더 추가가 돼야 돼. 16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템프에다가 또다시 10분을 빼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발생된 이 템프에다가 10분을 빼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템프에다 10분을 빼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10 이하가 나와버리죠. 얘는 10분을 빼보니까 또 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또 한 번 반복하러 또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템프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500원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기 위해서 템프에다가 다시 한번 10을 빼보는 거예요. 빼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도 템프가 또 1보다 큰 경우 여기서 16에서 10을 빼보니까 얘는 또 6이 나온 거야. 그럼 또 1보다 큰 상황이잖아. 얘도 여기서 10을 빼본 거야. 빼보니까 16이 나오니까 또 1보다 큰 상황인 거야. 근데 얘는 6에서 10을 빼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와버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500원만 딱 한 번만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되돌아서 빠져버리면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500원을 추가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템프가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또 한 번 500원을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또 템프에서 10을 빼보고 다시 돌아갔을 때 또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500원을 또 추가하자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뭐야? 500원을 10분 단위로 계속 추가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 부분은 10분이 아직 남아있느냐? 10분을 뺐는데도 이 숫자가 양수로 남아있느냐, 1보다 큰 숫자로 남아있느냐, 이거를 판단해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요금 추가할 필요 없으니까 빠져버려라. 결국 이 길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길들은 전부 다 뭐야? 더 이상 추가 요금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6번 방에 어떤 학생이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정도 됐다. 그럼 20시간 정도 되면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3만원 이상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20시간이라는 것은 2로 20에 거의 한 1200분이 넘으니까, 그쵸? 1200분 넘으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죠. 빼고 10분에 500원 추가하고, 빼고 10분에 500원 추가하고, 계속 이 과정이 반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만원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 아까 지시사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페어가 3만원보다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페어를 3만원만 받기로 하자. 그쵸? 근데 그 페어가 3만원이 아니고 그냥 29,000 얼마 나왔어. 그쵸? 29,0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3만원 만들지 말고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온 상태는 어떻게? 그 29,000원만 그대로 받기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썸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지금까지 계산했던 얘네들의 합계를 다 누적을 시키는 거겠죠? 누계 구하는 그 공식,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썸은 썸 플러스 누적 대상. 이렇게 되겠죠? 썸은 썸 플러스 누적 대상. 이 자리에다가 1번, C갈로 1번 방에 25분 주차했던 이 사람의 요금을 계산을 했으면 이 사람의 요금을 여기에 집어넣고 한 바퀴 쫙 돌려서 다시 2번 방에 들어있던 36분 주차했던 이 사람의 주차 요금을 계산을 해서 이 방에다가 또 집어넣고 또 돌아서 집어넣고 또 돌아서 집어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언제까지? 총 주차 100까지 아닙니다. 100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된 주차장이지만 오늘 이 주차는 10대만 주차했을 수도 있어요. 90대만 주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의 지시사항을 보면 맨 마지막 변수에 n이라는 변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n이라는 변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그쵸? 총 주차 대수라는 거죠. 그거는 n이라는 변수는 이 안에서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n이라는 변수는 총 주차 대수로 하기로 하자라고 문제 속에서 나와 있었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이 바퀴를 돌리는 것은, 전체 바퀴를 돌리는 것은 100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총 주차 대수만큼만 회전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전체 바퀴를 돌리는 순환을 담당한 변수가 뭐예요? 그게 바로 p 변수죠. p는 p 플러스 1을 통해 갖고 p 값을 1, 2, 3, 4, 5로 계속 증가시키는 거니까 C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번에서는 한 바퀴 도는 이 p 값이 전체 주차 대수보다 클 경우에는 끝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라. 전체 주차 대수가 10대면 이 p의 회전은 10회전만 하고 끝내버려라는 얘기고, 전체 주차 대수가 100대면 p 값은 100까지 가서 끝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학생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학생들이 힘들었던 관로 답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죠? 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알고리즘에서는 여기 만약에 n이라는 게 사용됐다면 이 안에서 n이 한 번 정도는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얘가 떨렁 나오니까 학생들이 좀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전체가 100대의 공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적어놓고 틀린 학생들이 종종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100개의 공간을 세팅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전체에 매번 여러분 동네 주차장마다 100대 주차 공간이 있으면 100대가 매일 꽉꽉 차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주차장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총 주차된 대수가 몇 대인지를 앞에서 변수에서 n이 총 주차 대수라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전체 주차 대수만큼만 회전을 하고 끝내로 내려오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닐까.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변수가 조금 길고 복잡하게 나왔을 뿐이지 기본 앞부분의 문제 분석만 순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썸은 썸 플러스에다 뭘 넣으면 돼요? 그쵸? 일일이 다 계산했던 그 요금을 다 합하면 되겠죠? 그 요금을 사용했던 변수가 페어죠? 그래서 페어를 넣어주면 첫 번째 사람의 페어 들어가고, 두 번째 사람의 페어 들어가고, 세 번째 사람 페어 들어가서 썸으로 계속 누계를 해서 총 오늘 이 주차장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주차 요금의 합계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는데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변수 부분의 모양,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이 강의를 혹시 듣고 계신다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기능사는 이렇게 문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만 따져가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기능사를 준비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문 읽기. 지문에서 이렇게 처리 조건에 대한 순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순서대로 플로차트가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문을 잘 읽고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짧게 주차요금의 합계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 기출문제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여러분 강의실 내에 선생님, 저는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어요. 기출문제 더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고민은 제가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기능사 실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좀 힘들 수 있겠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특강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려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강의실에 특강이 뭐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다. 뭐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제 마음이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쵸? 그러면 강의실에 있는 내용만 하고 시험 치러 가면 나는 붙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필요로 하면 제가 더 고민해서 넣게 되니까, 그죠? 물론 많은 강의를 더 듣고 싶은 여러분 마음은 알겠지만 강의실을 꽉꽉 채워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채워드리겠다는 게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